자, 일론 머스크 하면 보통 뭘 떠오르시나요? 아마 트위터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요, 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실 그런 겉모습이 아니에요. 스페이스X, 테슬라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는 그가 계속 정말 반복해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운영체계, 즉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방법론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냥 돌에서 다비드가 아닌 모든 걸 깎아냈을 뿐이다 라고요. 우리도 오늘 바로 그렇게 해볼 겁니다. 머스크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그 잡음들을 싹 걷어내고 그의 성공을 만들어낸 핵심 원칙, 그러니까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그 설계도가 뭔지 한번 찾아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와 대단하다 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 이 두 회사를 똑같이 움직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성공, 그 한가운데에는요, 그가 직접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5단계 프로세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알고리즘이요. 이게 바로 그의 모든 걸 움직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쓸 수 있는 로켓을 어떻게 만들지? 1년에 자동차를 100만 대씩 어떻게 찍어내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이런 거대한 문제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5단계 알고리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순서를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머스크는 이걸 거의 주문처럼, 만트라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진짜 현실에서 특히 테슬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생산지옥 시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거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실제 이야기인데요. 당시 생산 라인 전체를 맡고 있던 주범이 바로 이 유리섬유 매트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머스크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붙이는 거냐? 그랬더니 안전팀은 소음 잡으려고요. 소음팀은 안전 때문에요.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머스크의 알고리즘 1단계가 등장합니다.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라. 그는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냐? 파고들었고 직접 테스트해보니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2단계, 삭제하라. 그 결과 수백만 달러짜리 로봇이란 공정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요, 낭비나 비효율을 찾아낼 때 아주 재미있는 도구를 써요. 바로 바보지수라는 건데요. 개념은 간단해요. 어떤 완제품의 가격이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 값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럼 그 중간 과정 어딘가에 엄청난 바보짓이 숨어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바보지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항공우주용 부품 하나에 공급업체가 무려 12만 달러를 불렀어요. 근데 머스크가 보더니 아니 이거 우리 집 차공문 여는 것보다도 간단한데? 하면서 직접 만들라고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돈 5천 달러, 무려 24배나 비용을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은요, 스케일을 가리질 않아요. 수백만 달러짜리 거대한 크레인 설계 규정부터 고작 1,500달러짜리 문고리 하나까지 모든 것에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질문과 노력의 목표는 머스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최고의 부품은 아예 없는 부품이다. 최고의 공정은 아예 없는 공정이다. 네,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 문제가 생길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바로 무자비한 삭제와 단순화입니다. 자,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걷어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두 번째 원칙, 바로 광적인 긴박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벽에 붙여놓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문화, 그 DNA 기입숙이 박혀있는 핵심 운영 원칙입니다. 머스크한테 시간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바로 생존이 걸린 문제죠. 이 다임러 시연이라는 속도가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다른 회사들이 몇 달, 어쩌면 몇 년씩 걸려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고 있을 때 테슬라는 단 몇 주 만에 진짜로 굴러가는 시제품을 떡하니 만들어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준 거죠. 이 압도적인 속도, 이 쇼맨십이 결국 파산 직전의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100.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그 생산 지옥 시절에 머스크가 공장 바닥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내린 의사결정 횟수입니다. 하루에 100개요. 앉아서 분석하고 회의하고 보고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현상에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고 틀리면 바로 수정하는 거죠. 이 로켓 엔진 스커트 이야기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만약에 나사였다면 아마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분석이랑 회의를 거쳐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단 몇 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해버렸죠. 절차보다는 임무 완수가, 규칙보다는 긴박감이 우선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것저것 없애고 정말 미친 속도로 달려가려면 리더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바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정답은 편안한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최전선입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나폴레옹 같은 야전 사령관이라 생각해요. 장군이 저기 절정터에 직접 나가 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안 되겠냐는 거죠. 리더의 전제 자체가 팀의 사기를 결정하고 문제가 터진 곳에 리더가 직접 나타나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에서는요, 코딩 한 줄 못 짜는 소프트웨어 팀장이나 지붕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태양광 설치 팀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리더란 보고서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함께 문제를 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이런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빨간불로 걸어가라는 원칙이에요. 공장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서 어딘가에 빨간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문제가 터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머스크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자, 지금까지 머스크의 5단계 알고리즘,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끝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강력한 방법들을 우리 각자의 삶이나 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혹은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체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건 돈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일론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진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건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혁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대체 왜 해야 하죠?